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펀한 역사 채널입니다. 13세기 세계를 벌벌 떨게 했던 징기스칸의 나라 몽골을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려 때 80여 년의 기간 동안 몽골의 속국으로 전락하면서 곡물과 궁녀를 보내는 등 많은 치욕의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려는 결국 몽골의 속국으로 지내긴 했지만 세계 최강의 몽골군을 상대로 28년간의 긴 항쟁을 펼친 그 의기는 대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그 시기는 원의 지배기가 아니라 원의 간섭기로 교과서에서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는 몽골 칸의 후계자 중 유력했던 두 사람인 아리부케라와 쿠빌라이가 경합을 벌이게 되었는데, 고려는 고심 중 쿠빌라이에게 항복을 하였고 결국 쿠빌라이가 칸으로 등극하면서 고려를 우호적으로 배려하면서 원의 공주를 고려의 왕실과 혼인도 시키면서 원의 간섭기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니 순간의 선택이 빛을 발했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겨우 10만 명의 군대로 아시아는 물론 유럽까지 정복한 신화를 남긴 몽골 제국. 그들은 왜 강했으며 어떻게 몇 배가 넘는 상대편의 군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실체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은 걸음마를 하기도 전에 말을 먼저 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몽골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뛰어난 기마 전술을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거의 기마병으로 구성되어 기동력이 탁월했습니다. 몽고인들은 대대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말과 한몸같이 지내는 환경일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들의 마상기술은 세계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한 마상기술은 말을 달리며 활을 정확하게 쏘기도 하고, 심지어는 달리는 말에서 뒤돌아 활을 쏠 정도로 신기에 가까운 기술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냥 등을 통해 몸에 배어있는 뛰어난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전투에서도 그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뛰어난 병마와 더불어 그들이 사용했던 활은 살상거리가 200m나 되는 합궁을 사용하였으며, 무거운 장창을 사용했던 유럽의 기사나 병사에 비해 짧고 휘어져 있는 칼인 만곡도를 사용하여 기동력과 효율성이 뛰어났으며, 또한 출정할 때 군사들의 수행 장비도 매우 가벼워 날아다닐 수 있었으니 이는 연전연승하던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을 할 때는 직접 전장에서 전투를 하는 훈련이 잘된 전투병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보급병입니다. 전투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량을 대주고 총알과 화살 같은 무기를 대주는 보급부대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구나 그 옛날의 전투는 보급품을 탈취하거나 보급로를 끊어 전투병의 발목을 잡아두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진군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놀랍게도 보급부대가 필요 없었습니다. 몽골군은 자신이 탄 말 외에도 여러 마리의 병마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당시 몽골은 말이 참 많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병사 한 명이 적게는 서너 마리에서 많게는 대여섯 마리의 말을 거느리고 진군했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이 탄 말이 지치면 쉽게 새 말을 교체해서 탔기 때문에 뛰어난 기동력을 가질 수 있었고, 몽골군의 특징은 치고 빠지는 전술의 귀재들이었기 때문에 쫓아오는 적의 말이 지쳐있을 때 이러한 탁월한 기동력을 이용해 오히려 역공격하여 적을 괴멸시키는 전술을 자주 구사했습니다. 즉, 예비만을 포함한 몽골군 한 명은 전투와 보급을 겸한 시스템을 갖추어 보급 병력이 필요 없는 전술을 구사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동력은 가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먹으면서 진군하는 신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그들은 전투 시 말의 안장 밑에 양고기 같은 고기를 깔고 말을 탔는데요. 그 고기가 마르고 넓게 펴지면서 오래 보존할 수 있었고, 우리가 즐겨 먹는 육부의 기원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식량이 떨어지면 거느리고 다니던 병마를 잡아 투구에 물을 끓여 말고기를 데쳐 먹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의 샤브샤브의 유래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듯 말은 그들에게 기동력이자 식량의 역할도 한 것입니다. 특히 몽고의 말은 서양의 말보다 체구는 작았지만 장거리에 강한 체력을 갖고 있었으니 그들은 하루에 100km를 주파하였다고 하니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보급병이 없는 신박한 설정으로 그들은 도착 예정 시간보다 훨씬 일찍 당도해 상대를 압도하며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몽골이라는 대제국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징기스칸이죠. 몽골을 대제국으로 만든 영웅 징기스칸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1162년 몽골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태무진이라는 인물입니다. 당시는 거란의 요나라와 여진의 금나라 그리고 송나라가 서로 피터지게 싸우고 있었고, 그 외에 소수민족들끼리도 서로 약탈하며 영역 다툼을 했던 혼란했던 시기였으며, 그때의 몽골족은 별 볼 일 없는 수많은 소수민족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게이라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한 부족의 우두머리였고 다른 부족을 침략해 한 여인을 납치해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훗날 징기스칸이 되는 태무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예수게이는 태무진이 어릴 적 다른 부족에게 독살을 당하게 되고 이후로 태무진은 쫓겨다니며 노예 생활을 하는 등 혹독한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처참하기만 했던 그에게 그의 죽은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한 부족이 그를 거두어주게 되는데 그 부족에서 태무진은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가 남다르게 탁월했던 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다른 부족이나 노비라 해도 충성심이 강하고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라면 내 사람으로 만드는 리더십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1206년 몽고의 전체 부족의 회의인 쿠릴타이가 소집되었는데 여기서 태무진은 전체의 우두머리인 징기스칸으로 추대되기에 이릅니다. 당시의 몽골은 서로 물고 뜯으며 결속이 없는 혼란한 상황이었으니 이를 고심한 징기스칸은 힘을 결집시킬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였고 각 부족에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복들을 등용시키며 명령하달 체계의 혁신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몽골군은 군사들이 목숨 바쳐 싸울 수밖에 없는 강력한 법이 있었습니다. 대찰살이라는 율법을 제정하여 몽골 사회와 군대 통치를 엄하게 규정하였고 특히 반역자에 대한 처벌은 예외 없이 엄중하였습니다. 문자가 생겨나며 이러한 법들이 전승되고 이는 몽골 제국의 확장을 뒷받침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징기스칸은 탁월한 리더십으로 중국에 분포되어 있던 수많은 소수민족, 이민족, 한족까지 한 방에 정리하고 유럽까지 진출해 거대한 몽골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겠죠. 몽골 제국은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유럽까지 진출하여 13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잔혹한 학살로 인해 추후 여러 나라로부터 끊임없는 보복을 받게 되었고 내부 분열과 경제적 역점 등 여러 원인으로 결국은 1368년 100여 년 만에 전성기를 끝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나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나는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